안녕하세요. 윤블리티 박소영 대표입니다. 요즘에 그 유튜브나 그 인스타그램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질문을 자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무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길 원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그 무물 했던 부분들을 뽑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디자이너에게 어학이 중요한가요? 디자이너 어학은 사실 이건 회사마다 정말 다른데 통상적으로 대기업에서는 어학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그 서류에서 무관이라고 어학 점수 없어도 된다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나중에 면접을 보면은 임원이 너 왜 어학 점수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학은 좀 필수적으로 그래도 기본적인 그런 점수를 취득을 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어학을 좀 보는 회사들은 이제 글로벌로 진출을 하고 있는 대부분 대기업들은 다 글로벌 진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학에 대한 부분은 필요성이 있고 나중에 취업이 되더라도 어학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그런 진급 그 승진하는 데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공모전과 대외 활동 중에 무엇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이 대외 활동이 어떤 대외 활동이냐가 중요한 건데요. 이 대외 활동도 내가 직무와 관련된 대외 활동이면 저는 공모전보다는 대외 활동을 추천할 것 같아요. 대외 활동에서도 UX, UI면 뭐 IT 동아리나 그런 IT 관련된 그런 개발자, 기획자랑 함께하는 그런 대외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발판 삼아서 공모전으로 이렇게 또 활용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한 이제 BX나 그런 그래픽 디자인 친구들도 뭐 컨텐츠나 그런 기업에서 마케팅 디자인 업무를 또 이렇게 활동으로서 이렇게 뽑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직무 활동으로서 이력서에 기재되는 것이 더 인사팀에서 좀 더 돋보이는 그런 이력서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대외 활동을 직무 관련 경험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각 디자이너의 에이전시 평균 초봉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에이전시는 정말 케바케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에이전시에도 그 대표가 정해진 그런 룰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에이전시가 정말 작은 곳도 있고 큰 규모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저와 상담하면서 제가 들었던 정보에 의거하면은 시각 디자이너, 실립 디자이너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2,600이나 이 정도의 바운더리로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에이전시가 좀 인력이 좀 많고 좀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데는 그 이상을 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신입은 몇 살까지 취업이 가능한가요? 저는 제가 이제 거의 한 10년 넘게 이 디자인 취업을 운영을 하게 되면서 제가 면접까지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 합격을 한 친구들의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정말 신입으로서는 30살이 넘으면은 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30살이나 이제 29 정도 되는 친구들을 봤을 때는 거의 경력이 있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학교만 오래 다니고 그랬던 친구들은 되기는 어렵고 29, 30이면은 그만한 경력이 있는 친구들. 어떻게 보면은 경력직인데 대기업이기 때문에 중고 신입으로 이제 채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신입으로 나이만 먹은 그런 채용은 어렵고 신입이 이제 대기업에서 맞는 그런 공채에 있어서는 30살까지 경력이 있다는 기준에서 채용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BX 디자이너는 첫 직장으로 에이전시와 인하우스 중 어디가 더 좋을까요? 이 질문도 꽤 많이 받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에이전시와 그런 인하우스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보통 에이전시를 많이 이제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디자인적인 그래픽 실력을 키우고 싶어서 선택을 많이 하는데, 근데 어떤 에이전시고 또 어떤 기업이냐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에이전시에서 하는 업무들이 나는 정말 BX 구축이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굉장히 클라이언트가 좀 작은 클라이언트고 또 내가 그냥 컨텐츠만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하우스에서는 뭐 대기업의 뭐 계약직인데 굉장히 프로세스를 탄탄하게 하고 있고 내가 여기에서 디자인의 어떤 구축이 진행되는 그 과정을 같이
협력해서 보기도 하고 또한 운영하는 디자인도 하면서 배울 점이 많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인하우스가 더 좋을 수도 있죠. 이거는 어떤 프로세스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좀 더 따져가면서 내가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결과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는지를 좀 검증해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포트폴리오는 프로젝트 각 몇 장으로 구성할까요? 저는 이 페이지 수 장수는 프로젝트에 따라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그 포트폴리오의 프로젝트 장수는 몇 장에 되는가에 대해서도 찍어둔 게 있기는 한데 그 프로젝트가 만약에 내가 정말 오래 공을 들였고 퀄리티가 좋고 대표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 프로젝트다 하면은 장수가 뭐 7페이지, 8페이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좀 내가 좀 이거보다는 좀 더 내가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다 싶으면 5, 6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비중을 좀 더 내가 프로젝트를 어디에 두면서 장소를 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5페이지에서 6페이지로 많이들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프로젝트는 7, 8페이지 그리고 점점 뒤로 갈수록 좀 강도가 비중이 떨어지니까 장수가 이제 좀 더 줄어들게 되죠. 저에게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6개를 찝어서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디자인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궁금한 점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으로도 질문을 주시고 유튜브에서도 계속 질문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 준비하면 어디서 정보 얻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막막하고 답답할 때마다 이렇게 활용해서 질문을 주시면은 저는 이렇게 또 모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